트로트 음악의 세계 유튜브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년 상반기, 대한민국 가요계는 그야말로 거대한 충격과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가왕, 나훈아가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며 정격 은퇴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반세기 넘게 단 한 번도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적 없던 황제의 퇴장. 그의 은퇴는 단순히 한 가수의 활동 중단을 넘어 방송과 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아티스트의 카리스마와 음악만으로 시대를 지배할 수 있었던 한 시대의 장엄한 종언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대중과 언론의 모든 관심은 단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텅 비어버린 황제의 자리는 과연 누가 채울 것인가? 그런데 최근 평생 단 한 번도 특정 후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 없던 나훈아가 은퇴를 앞두고 단 한 명의 10대 가수를 극히 이례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현역 가왕 두 승자 전유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가왕 나훈아가 왜 수많은 기성 가수들이 아닌 18세 소녀 전유진을 차세대 가왕의 제목으로 보았는지, 그 진짜 이유와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소름 돋는 평행이론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황제의 조건, 나훈아가 평생 증명해 온 가왕의 자격. 이 놀라운 주장을 분석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나훈아라는 거인이 평생에 걸쳐 자신의 삶과 음악으로 증명해 온 가왕의 자격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나훈아에게 가왕이란 단순히 노래를 잘하거나 음반을 많이 파는 인기 가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8년 흉흉한 루머에 맞서 단상에 올라 진짜 가수의 혼은 팔면 안 된다고 외치며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던 기자회견에서 보여주었듯,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는 아티스트로서의 자존심과 타협없는 고집입니다. 방송국의 입맛에 맞는 활동을 단호히 거부하고 오직 자신의 음악과 콘서트 무대로만 대중과 소통해온 그의 행보는 그 자체가 하나의 전설입니다. 둘째, 수만 관객을 압도하고 무대 전체를 지배하는 절대적인 카리스마입니다. 그의 콘서트에 다녀온 사람들은 종종 종교적 경험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특별한 멘트나 동작 없이 오직 깊은 눈빛과 손짓 하나만으로 1만 명이 넘는 관객을 숨죽이게 만들거나 열광의 도가니로 만듭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무대이자 연출이며 스펙터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희로애락, 즉 한의 정서를 가장 깊이 있게 표현해내는 시대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훈아가 전유진을 눈여겨본 이유는 바로 이 세 가지, 신성불가침에 가까운 까다로운 조건에 18세의 소녀가 놀라울 정도로 부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행이론 1. 방송이 아닌 무대, 타협하지 않는 가티스트의 길. 첫 번째 평행이론은 바로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아티스트의 길이 놀랍도록 닮았다는 점입니다. 나훈아는 TV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는 대신 몇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콘서트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가수는 무대에서 노래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그의 철학은 반세기 동안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전유진 역시 비슷한 길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미스트롯 2분에서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충격적인 탈락을 경험한 이후 그녀는 다른 참가자들처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어린 나이의 아티스트에게 방송 출연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음악과 무대로 승부하겠다는 어린 나이라고는 믿기 힘든 아티스트로서의 고집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전유진 측은 아티스트의 신비감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하다. 이는 나훈아의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나훈아는 바로 이 지점에서 유행을 좇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후배의 단단한 싹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평행이론 2. 목소리 하나로 시대를 잇는 한의 정서. 두 번째이자 가장 소름 돋는 평행이론은 바로 한의 정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표현입니다. 나훈아의 홍시, 고향역, 무시로 등 수많은 명곡들은 모두 한국인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슬픔과 그리움, 즉 한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전쟁과 가난을 겪어낸 한 세대의 아픔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 꿋꿋하게 살아남아야 했던 다버지들의 한, 즉 남성적이고 회한이 가득한 한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유진은 전쟁도, 보릿고개도 겪어보지 않은 21세기의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한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노래합니다. 현역가왕에서 부른 마포종점 무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는 무대 중앙에 선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소리 하나만으로 이별의 아픔을 안고 평생을 기다리며 살아온 어머니의 한, 즉 여성적이고 인고의 세월이 담긴 한을 수만 명의 가슴 속에 그려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가진 목소리의 본질이 한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훈아가 남성적인 포효와도 같은 목소리로 회한과 고독을 노래한다면 전유진은 깊고 따뜻한 중저음으로 인내와 그리움을 노래합니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이 표현하는 감정의 근원은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교를 부려 슬픔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자체에 담긴 진정성으로 듣는 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슬픔의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나훈아는 아마 전유진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리 가요의 가장 중요한 정서적 유산이 다음 세대에 가장 적합한 그릇을 만나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다는 안도감과 희열을 느꼈을 것입니다. 평행이론 3. 팬덤, 그 이상의 동반자 관계. 마지막 평행이론은 바로 팬들과의 관계입니다. 나훈아의 팬덤은 수년간의 공백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요계에서 가장 충성도 높은 팬덤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흔한 팬서비스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나훈아는 최고의 무대로 팬들의 기다림에 보답하고 팬들은 그의 예술가적 고집을 존중하며 묵묵히 지지합니다. 이는 가티스트와 존경하는 후원자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놀랍게도 전유진의 팬덤 역시 비슷한 형태를 보입니다. 그녀의 팬덤은 미스트롯 2분 탈락이라는 시련을 함께 겪으며 형성된 매우 강력하고 보호적인 성향을 띱니다. 이들은 단순히 그녀의 노래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그녀가 아티스트로서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불필요한 공격이나 상업적 압력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가디언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나훈아가 자신의 팬들을 동지라고 부르듯 전유진과 그녀의 팬덤 역시 단순한 스타와 팬을 넘어선 준명 공동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아티스트의 진정성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함께 걸어가는 것. 나훈아는 이 지점에서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팬들과 교감하는 후배의 모습을 발견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티스트로서의 고집,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 한의 정서를 잇는 목소리, 그리고 팬과의 동반자 관계. 이 모든 평행이론은 전유진이 왜 나훈아의 눈에 들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훈아가 전유진을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음악 철학과 그녀가 걸어가는 길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것은 나훈아가 단순히 노래 잘하는 후배가 아닌 자신의 뒤를 이어 가요계의 정신적 지주, 즉 황제가 될 수 있는 그릇과 철학을 가진 후배를 발견했음을 의미합니다. 나훈아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 그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전유진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왕이 조용히 그러나 위대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가요계의 가장 장엄하고도 의미 있는 왕위 계승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흥미롭게 보셨나요? 가왕 나훈아와 차세대 가왕 전유진의 평행이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저희 트로트 음악의 세계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